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인터넷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여러분들 맨날 들어가시잖아요. 저도 매일마다 들어가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켜고 진행하는 게 인터넷인데 이 인터넷,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서로 다르게 연결된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접속되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인터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인터네트워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약자로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거 당연한 내용이죠. 네, 이거 아마 다들 배우셨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네트워크는요 말 그대로 NET 그물과 워크 일하다. 네, 그물을 짠다라는 그 행위를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든 상황이 이제 네트워크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통신망 봤을 때 A 컴퓨터랑 B 컴퓨터 있을 때 이렇게 이어지죠. 또 C 컴퓨터랑 또 이어져요. 그럼 또 이렇게 돼요. 또 그다음에 또 이어져요. 또 이렇게 돼요. 또 이렇게 돼요. 또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보면은 네트워크죠. 네, 연결한 그 형태의 지금 그 연결망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네, 뭐 안 보인다면 뭐 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네트워크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요, 그물을 짠다라는 행위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게 네트워크가요. 지역에 따라 지역이 먼지 아니면 가까운지 그 지역에 따라 랜과 완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네, 랜과 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랜과 완은 무엇이냐? 랜 같은 경우는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완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원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근거리 통신망에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원거리는 어떻게 큰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서 대표적인 랜을 이야기하자면 조금 다른 사상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 학교 사상으로 봤을 때 이야기할게요. 일단 지역적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 이화여대 서버로서 이제 통신망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네트워크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이제 랜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www 해가지고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을 해서 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릴 텐데 그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해서 광역 통신망으로 해서 전체가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통신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접속이 돼가지고 미국 어느 대학교에 있는 뭐 자료를 보겠다 하면은 다 통신이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인터넷은요. 전 세계로 이제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넓은 의미로 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예시를 들었었죠. 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불리고요. 이 글로벌 네트워크는 TCP/IP가 있습니다. 네.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을 이제 압축한 게 TCP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을 압축한 게 이제 IP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넷은 TCP와 IP의 뭐다? 프로토콜. 네, 약속이에요. 네, 프로토콜이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이요? 네, 뭔 뜻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프로토콜이란 네, 통신을 표준화하는 규약으로 컴퓨터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 통일을 해가지고 규약을 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90%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간 한국에서는 한국별로 해서 프로토콜이 따로 있고요. 전 세계는 전 세계적으로 해서 규약으로 잡아가지고 진행되는 게 이제 또 따로 있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국가별로 따로 있고 세계 범세계로 어떻게 둘 것인지 그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의 역사, 네, 제가 참고 자료 다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다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알파넷이라고 해서 이 역사부터 해가지고 1969년부터 쭈쭈쭈쭈쭈쭈 해가지고 지금 네, 자료가 그림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2014년에 있는데 이 이후로는 지금 생성형 AI 해가지고 2021년, 2022년에 널지 지금 보고 있죠. 2022, 23 해가지고 네, GPT가 발견되면서 지금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또 기계학습에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인터넷의 역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뭔지 모르는 용어들이 다 튀어나와 있어요. 네. 자, 우선 알파넷부터 보도록 할게요. 알파넷. 아르파넷이라고도 하고요. 알파넷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뭐 부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철자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봤었을 때 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결되기 이전에는요. 군사적 목표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군사용으로서. 네. 다른 목표로 두지 않고요. 군사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쟁 시에 연결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목표로 뒀어요. 그 당시 때는 이제 파일 전송이라든지 텔넷이라 그래서 원격 시스템 접속이라든지 이메일은 지금도 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공유를 목표로 해서 군사적 목표를 갖고서 진행된 게 이제 알파넷이다라고 이야기를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1969년에 네, 미국 국방성에서 이제 알파넷이 탄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1969년에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이제 알파넷이 설립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뭐 여러 가지로 주요 통신망이 잡히면서 TCP/IP를 갖고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이제 밀넷입니다. 네, 밀넷이 이제 아르파넷에서 이제 밀넷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군사용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사용자들에게도 유포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뭐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네, 민간인한테도 좀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군사용으로만 지니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이 이제 도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웹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요. 월드와이드 웹.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네, 이 부분.
이제 월드와이드웹 맨날 여러분들 이제 접속하는 부분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보면은 떠떠떠점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월드와이드웹이라 그래가지고 월드와이드웹의 약자인 떠떠떠를 써가지고 진행된다라는 게 이제 세계 최초 웹 브라우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웹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이크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는 넷스케이프라고 해서 상용 웹 브라우저로 공개가 되면서 아마존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조금 아실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 98년에 원래 구글이거든요. 구글에서 이제 구글로 이제 지금 서비스를 런칭해가지고, 네, 정식 서비스는 이제 구글로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웹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트위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 SNS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나온 건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24년에는 이제 조금 인기가 시들시들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간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웹 기반 SNS로서 이제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스타트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소셜 활동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사가 공유되고, 네, 진행이 되게 되었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텍스트만 진행을 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진과, 네, 동영상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진행한 상황이고, 현재는 트위터가 아니죠. 네, X라고 부르고 있죠. 네, 2024년에는 X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을 목표로 두었는데 이게 한계점에 이제 도달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동영상과 사진도 유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목표는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메신저의 특성을 갖고 있고 블로거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네, 유튜브도 그렇고 저도 매일마다 이제 보는 게 유튜브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아직 하지 않은데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사진과 동영상 공유에 특화를 해놨어요. 아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트위터, X라고 하죠. 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텍스트에 조금 기반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좀 공유의 특성상이 조금 되지가 않았는데 인스타그램에 넘어오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필터랑 편집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문구를 쓰지 않아도 조금 더 화려하고 또 공유도 또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스토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 유튜브는 말 그대로 동영상이었어요. 사실 유튜브는 성공을 못할 것이다라고 한, 네, 플랫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뜨게 된 계기가 2019년에, 네, 뭐가 발생했죠? 코로나가 발생했죠.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 상황 때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랑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네, 자신만의 콘텐츠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기회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된 거는 1982년에 스타트됐어요. 생각보다 늦네요. 맞죠? 네, 생각보다 많이 늦어요. 82년에 어떻게 스타트됐냐? 서울대 컴공과랑 이제 구미전자기술연구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니 컴퓨터를 전용 회선으로 해가지고 뭔가 통신망을 만들어갖고 구축된 시스템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코넷, 보라넷, 누리넷으로 이제 인터넷 상용 서비스가 최초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 한메일이라고 하는, 네, 무료 이메일을 제공해갖고 많은 인기를 끄게 되었어요. 저도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때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한메일 만들어가지고 진행하자라고, 네, 컴퓨터 시간 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카페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런칭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아이러브 스쿨이라든지 뭐 싸이월드, 지금은 사라진 상황이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가 이제 SNS의 근간이 돼가지고 웹 시대를 스타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웹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일단 웹 이후, 웹이 제대로 런칭이 되고 나서, 네, 여기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 앱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앱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활용도를 확장시킬 것인가에 목표를 두게 되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제대로 시작된 데는 아무래도 이 2009년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2010년 같은 경우 카카오톡 다들 쓰시죠? 네, 저도 쓰고요. 네, 매일마다 그 소통 방식을 이제 메시지보다는 카카오톡으로 쓰는데, 이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보급률이 또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3G였는데 이제 4G가 나오면서 스마트폰 모바일 접속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됐을 뿐 아니고, 네, 그 온라인 콘텐츠가 픽셀화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화질이 고급화된 상황으로 해서 아몰레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과 더불어 갖고 성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 그다음에 프라임 비디오,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거의 좀 인기가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어쨌든 프라임 비디오, 그다음에 티빙, 뭐 이런 부분에 OTT 서비스가, 네, OTT의 약자 오버 더 탑입니다. 그래서 OTT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네, 콘텐츠 소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TV 중심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요. 원래는 TV였는데 이 이후부터는, 네, 모바일 앱으로 이용한 콘텐츠들 아니면은 뭐 OTT 서비스로 런칭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네, 이때가 거의 주로 콘텐츠 소비가 확 증가되었어요. 왜냐면 비대면 문화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콘텐츠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 문화도 확산이 되기는 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원격 근무 부분 때문에 줌이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 네, 아니면은 온라인 교육, 저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화상회의 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서 활성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2009년에 본격적으로 앱 경쟁과 함께 이제 스타트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대세를 잡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 드리자면 오버 더 탑 서비스 해서 네, 이 약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TT 서비스, OTT의 약자가 보다 오버 더 탑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영상 콘텐츠가 소비가 되었다라는 부분, 네,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 인터넷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기사거든요. 네, 기사. 기사가 어떤 데냐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석박사들이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낮지 않았을 때 최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알림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목표로 두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학술 연구를 인터넷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안 연구랑 더불어 가지고 사업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국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 연구는 계속 진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인터넷 주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주소 체계, 네, 이 IP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IP 어드레스라고 하거든요. 인터넷 주소 체계를. 네, IP에 대해서 또 까먹었을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IP,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죠. 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는데 IP 버전 4랑 6가 있어요. 그런데 이 IP4를 다 쓰게 돼가지고 이제 현재는 IP6 버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초기에 이제 32비트 이진수 체계라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알기 쉽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3.123.94.147에서 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IP4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자리로 끊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아무 개를 썼습니다. 네, 별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4, 0, 6, 4에서 막 타이핑하는 대로 쳤는데 아무래도 32비트로 끊어가지고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네 자리로 해가지고 42억 개를 네,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자란 거예요. 네, 인구도 초과가 되면서 78억 명이 추가되면서 IP4로는 더 이상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이게 더 이상 모든 기기를 식별하기에는 이 기기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IP6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둘 다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IP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DNS를 이제 동일하게 쓰는데 다만 자릿수만 높아진 거예요. IP6는 자릿수 차이인 것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번호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DNS인데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DNS. 네. 왜냐면 여기서 인터넷 주소 IP만 계속 이야기해봤자 지금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DNS로 넘어가게 되면은 매번 이 숫자를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저도 못 외웁니다. 네. 저도 외우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도메인을 외우지 이 네 자리 숫자를 외우진 않거든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DNS라는 게 어떤 거냐?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간에 매칭을 해가지고 나온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된 그 각 자원의 고유 식별자를 어떻게 고유한 이름으로 둬가지고 동일한 이름을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여기에서 DNS의 목적은요 중복되지 않게 해서 진행되지 않는 거를 목표로 하고 진행되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화여대 사이트인데 다른 대학교랑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화라고 하는 네, 고유 이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두게 되면은 이거는 혼동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체계를 만든 게 이제 D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 URL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자원의 위치 접근해가지고 이 주소 체계는 네, 고유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범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토콜 명에다가는 이제 약속된 부분을 넣고요. 그다음에 사이트 주소, 파일 디렉터리, 파일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가능하게 해갖고 일종의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사이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제가 여기서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예시를 가지고 조금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체계가 이제 DNS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DNS에서 이 주소명은 URL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IP 주소에서 어떻게 변환하는 건지 네, 색깔별로 조금 보자면은 이 빨간색 부분이 프로토콜, 약속이라고 했죠. 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네, 프로토콜은 HTTP라고 해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메인 이름은 정말 중요해요. 얘는 네, 별표를 몇 개를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HTML이라든지 XML이라고 해가지고 약속한 문서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크롬 여셔가지고 이화여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F12 키보드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쭉 하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속된 XML이라든지 HTML 같은 문서들이 출력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 여러분들 자판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태블릿이라서 조금 보이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꼭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12 한번 눌러서 이게 약속이라고, 약속된 문서라고 보이긴 안 보였는데 그냥 압축해서 뒀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안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HTTP에. 네,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 도메인 www를 이제 서브 도메인이라고 두고 있어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네, 중요합니다. 떠더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서브 도메인으로서 서버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떠더더로 할 것인지 파일로 할 것인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www 해가지고 네, 이렇게 두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컨드 레벨 도메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체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1체제가 이제 www에서 여기서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래서 단체명을 쓰게 돼 있어요. 단체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단체명에 속한 그룹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세컨드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체명과 그룹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네, 세컨드 레벨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단체명에 고유한 명을 쓰게 돼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이화 여자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이화를 쓰고 있죠. EWHA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C 같은 경우 아카데미예요. 지금 아카데미의 약자거든요. 거진 유니버시티라든지 그러니까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대학기관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은요 AC를 쓰게 돼 있어요. 아카데미 약자. 그래서 세컨드 레벨 도메인 레이블을 지금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를 두자면 아카데미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AC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TLD, 네,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코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KR의 약자는 알다시피 코리아의 약자죠. 네, 우리나라 코리아로 이제 지칭을 하니까. 그래서 TLD 약자 코드로 보시면 될 거. 탑 레벨 도메인의 약자 코드인 TLD를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5가지는 6가지, 5가지죠. 5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진짜 중요해요.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일부러 하나씩 색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만든 PPT거든요. 네, 그래서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1 네, 인터넷 주소 체계까지 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중요 부분만 조금 더 체크를 해볼게요. 네, 중요 부분은 제가 조금 빨간색, 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부분. 자, 보시게 되면요. 첫 페이지가, 네. 자, 인터넷의 개념에서 인터 네트워크의 약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랜과 완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네트워크는 어디에 따라? 지역에 따라 랜과 완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약자 꼭 아셔야 되는 약자가 있어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도 중요하긴 한데 IP는 꼭 아셔야 돼요. 네, IP의 약자,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로 IP를 쓰는구나 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약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규약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은 뭐다? 글로벌 네트워크다라는 거, 네, 꼭 이 문구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라인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은 TCP와 IP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역사를 배웠는데요. 네. 역사에서 지금 보면은 어디서부터 스타트됐다? 국방성부터 스타트가 돼가지고 쭉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인터넷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월드와이드 웹이 어떻게 등장이 되었는지, 네, 세계 최초 웹브라우저로 등장된 게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부터 해가지고 모자이크가 나오고, 넷스케이프가 나오고, 웹브라우저가 나오고, 네, 익스플로러 나오고, 그 다음에 구글이 시작을 해서 나왔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페이스북이 나오고 트위터가 나오죠.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나왔어요. 네, SNS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해서 이 약자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상식이죠. 네, 그래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했다고 했고요. 트위터는 현재 X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있고 트위터가 있고 뭐 그랬구나. 그런 부분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역사에서. 그 다음에 국내 인터넷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서 한 메일 무료로 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카페를 시작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고 거기서 네이버도 이제 스타트가 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웹 이후 시대부터 해서 네, IT 강국이라고 우리나라가 불리고 있는 게 이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스타트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네, 인터넷 보급률을 굉장히 높였어요. 네, 굉장히 높였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OTT 서비스의 약자는 오버 더 탑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런칭이 코로나 때 확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확산이 되고 원격 근무라든지 비대면도 또 활성화된 상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인터넷 보급률을 높인 데가 어디? 기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넷 보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계속 연구하는 기관이 우리나라는 따로 있다. 어디? 기사다.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 체계 네, IP4와 IP6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IP4 같은 경우에는 32비트로 돼 있고 IP6는 여기서 32비트에서 더 이상 그 주소가 42억 개를 더 활성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IP6로 뒀어요. 지금 보시면 많죠? 잠깐 볼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얘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으로 잠깐만 표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42억 개에서 3.4 곱하기 10의 38승이죠. 네,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것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거진 그래도 20년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P4가 주소가 많은가, IP6가 주소가 많은가 봤을 때 IP6가 주소가 많다라는 것까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은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교 부분으로만 조금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이 IP 주소는 이제 숫자로 돼 있다. 네, 그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숫자로 된 건 IP 주소고 이 숫자로 된 거를 변형한 게 뭐냐? DNS다. 네, DNS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매번 숫자를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복 지지를 깨트리고 차라리 문자로서 조금 더 가깝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DNS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소 체계는 이제 URL이라는 걸 써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 프로토콜 사이트 주소 파일 디렉터리 파일명 해서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 규칙을 조금 더 자세화시켰을 때 프로토콜 서브 도메인, 세컨드 레벨 도메인, 세컨드 레벨 도메인 레이블, 그다음에 TLD 해가지고 이런 순서별로 해서 규약을 지켜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다?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도 꼭 알아두세요. 네,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가지고 둔 상황이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꼭꼭 복습해주시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의 이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